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가온 파트너스의 민경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이제 진행했던 우리 경기도 물산업진흥계획 제3차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 용역의 개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두 번째,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제 3차 물산업진흥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우리 경기도는 2015년부터 해서 국가에서 물산업진흥 계획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 경기도는 먼저 진행을 했죠. 그래서 1차 그리고 2차 계획이 올해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차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마침 올해 뭐가 나왔냐면 국가 제2차 환경부에서 2차 물산업진흥 계획이 새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는 기반들이 만들어졌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라, 이제 앞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3차 계획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걸 만들면서 이 가치들, 이제 경기도 같이 얘기하면서는 지자체라는 것이 물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산업진흥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기업들이 육성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해외에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만드는 게 물산업진흥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많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환경부가 있죠. 환경부에서는 큰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환경부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수자원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공단이 될 수도 있고,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건 그 실행 전략을 실행 계획으로 바꿔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되냐 하면, 결국 물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설비를 갖고 운영하는 데는 지자체예요. 결국 지자체에서 결국 그것들을 사주고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결국 물산업진흥을 위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결국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현황 분석,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단위 산업까지,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방향의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물산업에 대한 외부 환경들은 어떤가, 또 우리 경기도는 또 어떤가,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외부 환경에서는 크게 물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글로벌은, 그리고 국내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는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물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육성이 되고 수출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서 말씀드리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세계 시장이 물 시장이 얼마냐 하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3%씩 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 나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2022년 기준 국가 물산업 통계에서 이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0.2%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글로벌 우리 경제 대국 12 하는데 물은 0.2%예요. 그런데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베올리아라고 들어보셨죠? 프랑스의 민간 기업이에요. 거기 한 해 매출이 67조입니다. 그 중에서 물도 하고 쓰레기도 하고 그 다음 에너지도 하는데 물만 따져도 27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물산업이 2조인데 왜 이렇게 될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 보면, 여기 앞에서 보면은 세계 시장에서는 보시면 이 하수, 상수, 산업용수, 수자원개발, 해수다음수가 크게 봤을 때 상수, 하수가 제일 큰 건 누구나 다 알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상수, 하수가 크긴 커요. 근데 산업용수가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는 크죠. 왜냐하면 산업용수가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조 강국들이에요. 그 제조 강국 중에서 가장 많은 제조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우리한테. 거기서 보면 지금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크게 폐수 처리, 우리나라가 90%, 95%가 넘잖아요. 상하수 보급률은. 경기도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물 부족, 스마트, 초순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큰 물 관련 이슈들이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거기서 가려고 하고 있느냐? 1차에 비해서 2차에서 달라진 포인트, 국가 물산업 2차 계획이 진흥 계획이 나왔죠. 보셨을 건데 거기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게요. 1차랑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1차 때 성과 평가를 했더니 목표가 기술 확보가 있고 수출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달성이 안 된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수출입니다. 다른 건 다 달성이 됐고 수출은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2차에선 대책을 찾고 방향을 다시 만든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모든 우리나라 물산업 물기업들이 18,000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지원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을 가진 여기를 선정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키우자. 그게 선택과 집중. 두 번째가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기관들, 지자체부터 해서 모든 기관들이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 그게 거버넌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컨트롤 타워 체계라고 해서 이제 진흥원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시켜. 아까 왜 그러냐면 결국 여기서 달성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 내부는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 내부 역량은 두 가지로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요 특성. 수요라는 건 뭐예요? 31개 시군에서 갖고 있는 요명사항이죠. 우리 이런 거 해야 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급은 뭡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물기업들의 특성들이죠.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해라는 걸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우리 각각 시군의 요구사항들을 알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지향하는 큰 방향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릴 건 지자체에서 물 산업이라는 걸 진흥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도까지는 물 산업을 진흥해야 돼라는 것들이 차 있지만 그 밑에 시군으로 갈 때는 뭐가 끊어지냐 하면 물 산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물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경기도의 물 정책 검토를 보면 물 산업 진흥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크게 보면 가장 큰 건 물 복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물 부족에 대한 해결이에요. 지금 생활용수, 그다음 공업용수, 상업단지가 막 들어오는데 물은 부족해. 들어온 놈은 똑같은데 쓸 놈은 많아졌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물 재해 문제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고 홍수, 가뭄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큰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게 다 또 시군별로 달라요. 요구사항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그 두 가지 물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경기도가 크게 방향을 잡고 있는 R200이라는 것을 또 갖고 있죠. 근데 저기 따로 떨어져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복지를 만들고 물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기업들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냐. 결국 그래서 경기도 우리나라 전체의 R200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이 분명히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R200에 대해서는 꼭 R200의 문제가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 트렌드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모든 곳에서 원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큰 경기도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군들은 무슨 투자를 하려고 있는가? 특히 상하수도에서입니다. 왜 상하수도밖에 없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군들 입장에서는 물복지가 제일 중요해요. 상수도 이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노후된 거 빠진 거.
그래서 주로 상수, 하수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투자할 거 5년간 투자가 약 4조 간의 시군에서 투자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 투자라는 게 결국 하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앞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여서. 근데 그래서 31개 시군별로도 봐야 되겠지만 크게 6개 권역으로 먹고 봤을 때 지금 경부하고 서해안 쪽의 투자 계획이 딴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돈이 있는 곳이죠. 지자체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그 산업단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상수, 경부 쪽엔 이게 하수 쪽이 많고요. 지하화라든가 그다음에 이 환경 친화적인 이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서해안 쪽은 평택을 비롯해서 지금 새로운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면서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쪽에는 공업용수라든가 그다음 더 나아가서 해수담수 쪽을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군의 요구들이 있는데 시군의 요구들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물기업들은 어떤가? 물기업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전체 아까 말 17,553개 물기업 이건 매년 바뀌고 조사할 때마다 바뀝니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경기도가 약 4,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약 25% 정도의 물기업 수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조,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여기 보시면 50인 미만이 전체의 90%가 넘게 있습니다. 항상 물 기업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영세성이죠. 이거는 우리 극복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거기가 죽지 않게 살려줄 거냐, 이 문제는 별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 매출액들을 보면 경기도 물기업들에 쭉 올라가다가 2022년에 왠지 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도 내 물 시장이라는 게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노후된 걸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좀 더 자세히 봤을 때 경기도에 이게 여기 보시면 저 위쪽에 이제 그러니까 전국 요 밑에 요 선이 경기도 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비슷비슷하거나 전국 단위가 더 커요. 근데 수출액 규모로 보면 경기도가 훨씬 더 커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경기도는 수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 다만 얘가 극과 극으로 잘하는 놈들은 계속 잘하는데 안 되는 쪽, 평균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조 쪽도 마찬가지고 건설, 운영 쪽도 수출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강점을 뭘 갖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펌프, 수출용 기기, 수처리제, 필터, 분리막 쪽에 글로벌이 아니라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자체의 물산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 물산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물산업 클러스터는 생각을 뭘 하면 되냐면 진흥만 시키면 돼요. 그게 핵심인데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복지와 물진흥이라는 걸 같이 보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지자체의 아주 주체가 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시군이 또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사업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끊어진 데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방향성은 시군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물산업 진흥을 우리 물기업들이 같이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예를 들은 거고요.
경기도에 있는 물기업들을 저희들이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50인 이상과 50인 이하의 차이들은 있는데 전반적인 특성은 수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작은 기업들일수록 어떤 게 있냐 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 큰 기업일수록 명확해요. 뭘 해야 되겠다는 게. 그리고 이 기업이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물기업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물기업들이 경기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대가 클까라는 거예요. 물산업 진흥에 대해서. 왜냐하면 돈의 규모가 달라요. 수공에서 하는 거, 물클러스터에 하는 거, 경기도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많이 얻겠다 이게 아니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야? 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산업진흥의 완성인 시군과의 협업,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하면 우리 경기도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물기업이 25%가 경기도에 있다고 했는데요. 경기도에는 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데가 경기도예요. 댐도 있죠. 수정 개발도 있어요. 상수 있죠. 하수 있죠. 해수 바다도 끼고 있어요. 해수 담수화도 있고요. 산업용수 엄청나죠. 모든 영역을 다 갖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31개 시군의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저 북쪽은 우리 물 좀 더 쓸 수 있게 해줘. 하수 처리 다 달라. 그걸 다 경기도는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능력이고 경험이에요. 그걸 얘기하면 경기도라는 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되면 이게 성공을 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내부 영역에서 그럼 작년까지 했던 2차 올해까지 진행한 2차 이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잘한 부분을 살릴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상으로는 기술 육성, 수출, 일자리 이것들은 다 달성이 됐습니다. 달성이 됐고 경기도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과 한계 규모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이뤄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이런 사례들에서 보면 우리 사업들이에요.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물 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보면 리소스 측면, 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 계실 텐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까, 기대를 할까? 그거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스페시픽해야 돼요. 컨설팅을 해주겠다, 뭘? 기대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만약에 실증화가 우리가 많은 이 성과를 낸 것도 뭐냐면 뭘 해주겠다는 거지가 명확하거든요. 그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기업들이 저것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 거죠. 또 하나 지금 지능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능이라 한다 그러면 단순히 기술 개발하고 인증화하고 사업화하고 그걸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거야. 요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금융도 필요하고 협력 체계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난 이 금융 쪽 지금 해외 진출하려면 이게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도움이 없을까? 요거는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고 저건 또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업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만들어낼 거냐가 또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략 수립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합 분석을 앞에서 인풋 가지고 수합 분석을 통해서 전략들을 만들었고요. 이 전략 체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합 분석하고 그다음 4가지 큰 방향을 잡았는데 이 4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트를 보면 이 전략은 크게 4가지 방향이다. 첫 번째, 탄소 중립 분야를 집중 지원하자. 경기도에 있는 4,000개가 넘는 업체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시장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장점이 있고 한 부분을 거기다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되죠. 시군의 요구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같이 조합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그쵸 탄소 중립 부분의 이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원 체계가 고도화돼야 된다. 특히 시군과 경기도와 센터와의 이 협업, 또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들, 학계하고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경기도 산하에 있는 물 만들고 경과원이라든가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체계가 고도화되려면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어디를 지향하냐 하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해외 진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의 고려사항, 국가의 이 여러 가지 이 지원 체계들, 그 사업들을 최대한 경기도에서 이해하고 활용해서 물선 기업에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탄소 중립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걸로 우리는 정의를 해야 돼?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기도의 니즈들을 보면은 물 부족이 있고 급수지, 저 북쪽 같은 경우 그냥 재해, 누수율, 수질, 초순수, 재생에너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은 요구사항, 그 니즈죠. 시군에 이쪽은 커나가는 산업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키고 우리가 잘하는 것과 매칭시키면 첫 번째가 우리가 상하수 운영의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과 연계해서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요 기술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하수 처리 기술. 특히 저 슬러지에 대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들이 돼서 슬러지를 어떻게 재활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방향이고, 세 번째가 물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는 게 두 가지로 크게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해수를 담수화시켜 쓰는 아주 직접적인 게 있고, 재이용수를 높이는 겁니다. 빗물을 비롯해서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포인트다. 저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들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세워서 살려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탄소 중립 분야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경기도는요, 모든 저 기술에 모여봐 필요한 거, 그러면은 경기도에 어디선지 손 들고 나올 거예요. 기업이. 우린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다고요. 작더라도 크더라도. 그래서 집중 지원을 해서 그 네 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장은 어떤가, 그리고 그 우선순위로 실증과 인증 지원, 해외 진출까지 집중적으로 전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할 거냐? 아닐 수도 있죠. 국가 걸 가져와서 연계해줘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방향성이라면 지원 체계 고도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부분이에요. 경기도 입장에서 시군에서 해줘야 될 역할은 딱 두 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실증이에요. 실증 지원. 왜냐하면 시군에서 갖고 있잖아요. 시설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거기에 실증 지원을 해주고, 근데 웬만하면 해주기 어렵거든요. 나는 일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구매입니다. 사줄 사람이 거기밖에 없어요. 국내에서는. 물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면 최소 3, 4년 걸립니다. 그 3, 4년 동안 내 매출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내에서 그 기반이 만들어져야 돼요. 재무 기반이. 이게 안 만들면 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시도도 못 해요. 작은 기업들은. 그러니 그 시군에서의 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은 단계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해볼까라는 단계가 있고, 아, 우리는 그 다음 이제 고객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계약을 하는 단계가, 비딩하고 계약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쭉 있어요. 모든 기업들은 모든 걸 다 원하지 않아요. 그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만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지원 체계 고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산업이 뭐죠? 그 주체들 간의 협업 체계라는 것이 반드시 구성돼야 되고, 그것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물산업진흥센터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필요하면 경가원 어디 이렇게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돼야 돼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물기업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차는 1차의 기반이 조성되고 2차의 안정화가 됐다면 이 안정화를 기반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게 3차예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우리가 주요 핵심 기술, 탄소 중립 기술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목표는, 비전은, 전략은, 이 3차는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경기도 물산업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가 시도하는 것은 국가에 먼저 가는 거다. 국가는 큰 단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좌우될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탄소 중립 그 기술을 갖고 있는 8개사, 수출 1,000억, 고용 창출 1,000억으로 만들어서 4가지 말씀드렸던 4가지 전략을 가지고 단위 사업 15개를 뽑고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요거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제가 꼭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 경기도의 물산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공유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의 이제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몇 개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해 성과가 얼마나 났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 성과가 난다는 건 수출이고 매출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될 놈을 뽑아서 될 놈을 지원해서 1억씩 10개를 지원하느니 될 놈 하나를 뽑아서 10억을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야 맞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교섭 집중 지원이라는 것은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나면 각 시군에다가 지금 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군의 시설들을 갖고 있잖아요. 시설들을 진단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을 충분히 보고, 특히 탄소 중립 쪽에 지원을 해서 시군에 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업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기업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거는 기회의 제공이에요. 내 걸 무조건 사달라 이게 아니에요. 나가서 내가 살 수 기회라도 제공해서 그것들을 만나게만 해줘. 이걸 해줘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업체들을 실증하고 인검증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증 같은 경우는 해외까지 확대하자.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전체가 높아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뒷거는 간단하게 요거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쭉 단계별로 가야 돼요. 어떤 물기업은 저기, 어떤 물기업은 여기 막 이랬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대학가의 연구기관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경기도 내에 경가원, 테크노파크, 그 다음 뭐 기후환경 에너지국, 이렇게 해서 각자 역할들인데 이걸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군 측면에서 아까 실증화와 제품 구매하고 연계해서 이게 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필요한 선정이 되면 필요한 기업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물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얼마 받았어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한데 그걸 받았어가 되는 거죠. 해외 진출은 아까 단계별로 말씀드렸어요. 해외 바이어 초청 연수, 이게 왜 인기가 많냐, 물기업들의 호응이 좋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 나가려면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별로 컨설팅, 그리고 현장 조사, 수출 상담의 무역 전문가 매칭, 특히 이 무역 전문가 매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수출 상담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물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법과 절차가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또 거기에 무역 전문가가 우리 경기도에도 있거든요. 경관에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따로따로 있다는 게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업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물산업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래 기술 아까 탄소 중립 기술이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고 개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인력들이 육성돼야 되잖아요. 그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개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포럼들이 앞으로 그 방향성을 계속 공유하게 나가야 되고요. 요부 해외에 나갈 때 물기업들,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 나가거나 EPC랑 같이 나가거나. 근데 EPC로 나가려면 EPC도 돈이 남고 경쟁력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ODA, 국가 ODA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자라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권역별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까 시군과 경기도와의 협업 체계 요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물산업 진흥 사업의 기반이 만들어져서 아까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실제 1,000억 그다음에 1,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단계별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지금 여기서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렸지만 요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예산과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방법 이것들은 따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